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참 어느 해보다 더 값진 1월 1일을 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행기표까지 미뤄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김일두 리더님 너무 능력 있으십니다, 진짜. 저도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텐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예,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이끄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예,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 너무 신나해요. 한국 안 떠나서 오늘 떠난다 그랬는데 아침에 애들이 오늘 하루 더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은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제 스타일이 윤태익 교수님 그 내 성격이 좋다. 거기에서 이제 머리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슴형, 뭐 장형 이렇게 있대요. 저는 되게 저는 무슨 형 같으세요? 그쵸? 저 가슴형 같지 않아요? 예. 그쵸? 장형 같아요? 저는 아주 철저한 머리형이에요. 예, 저는 되게 철저한 머리형이고요. 제가 때론 장형처럼 보이는 것도 머리에서 시도한 장형이고요. 때때로 가슴형 같은 그런 모습도 머리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저보고 되게 철저한 머리형이라고 해요. 저는 모든 일들을 데스크에서 계획하지 않으면 잘 하질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 다음 파트너들도. 그랬을 때 저는 정말 그 계획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별로 일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객들한테 갔을 때 놓치고 오는 것들이 없이. 그리고 한번 내가 파트너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놓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철저하게 적어요. 근데 철저하게 적으면요, 마음이 다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도리를 하고 있다는 게 딱 성적표로 저녁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투두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업 초반기에는 투두리스트를 적기보다 하지 않아야 되는 나 투두리스트를 적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저희 남편하고 투두리스트 적는 거, 저희는 투두리스트가 뭐냐면 습관을 바꾸기 위한 코어가 있어요. 저희한테. 코어를 하자. 근데 코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적어놨을 때 해야 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고 뭐 그랬을 때 보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초반기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코어 리스트는 저희 사업 설명에 있어요. 저는 이 나인 코어 여기서 책 읽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딱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냐면 30분 이상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매일 30분만 읽으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 책 하루 종일 읽고 사업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 30분만 읽으세요. CD 한 개 이상 이렇게 안 하고 한 개만 들으세요. 이렇게. 더 2개 절대 듣지 말게. 그 다음에 30분 이상 듣지 말게. 왜냐하면 책 읽고 CD 듣는 거 다 알아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항상 완벽된 모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주위 사람들이 저희 삶의 동기부여를 받냐면 진짜 옛날에 2 아이들 키우는 그 엄마가 정말 교회 갈 때 외에는 화장도 안 해요. 진짜 용감하게 화장도 안 하고 정말 진짜 바디로션, 존슨앤존슨 바디로션 쫙 얼굴에 바르면서 살았던 그 엄마의 모습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불과 아티스트리 12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3주 결과에 있었을 때 저를 보더니 와, 피부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 자체가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의 성취를 결과라고만 보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취가 어떤 열매라기보다는 성취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속해서 성취하는 습관을 쌓아갔을 때 그게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0분만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게 딱 선택해서 내가 오늘 뱉어야 되는 말들,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이 딱 추려져요. 그럼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들이 있어요. 딱 책을 읽다 보면. 근데 제가 항상 김일두 리더님, 생각나는 말인데, 그쵸? 리더는 뭐, 성취하는 거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막 그런 좋은 글들이 있으면 눈을 감고 그걸 자꾸 해봐요.
자꾸 입에서 제가 뱉어보는 거예요. 계속 말을.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제 입에서 딱 굳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30분만 읽고 CD도 하나만 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고 사업자들 만나서 하고 싶은 말들이 한 5개에서 10개로 딱 추려지셔야 돼요. 그거를 고날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리스트는 이렇게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를 먼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가 뭐였냐면 노는 미팅엔 절대 안 간다였어요. 그 초반기 사업에 실수하는 경우가 거기 골프를 치러 가면서 FOR를 해야겠다 그러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술자리에 가서 내가 사람 만나야겠다. 노는 미팅에 가면 전혀 영향력이 못 끼쳐져요. 오히려 놀자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모임에 못 간다고 얘기하시면 더 영향력이 있어지고요. 그 사람들 도대체 제가 이 좋아하던 걸 안 할 정도로 뭔가 불안한 걸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또 똑같은 시간에 내가 갈 수가 없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히려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뭔데 그래요. 뭔지 우리 집에 와라. 전 그러거든요, 항상. 뭔지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노는 미팅에 전혀 안 간다. 그럼 노는 미팅에 안 가면 저녁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2번은 벌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V는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TV를 보는 시간에 저는 TV를 보는 시간이 아침 저녁 아티스트리를 바르는 시간이에요. 아티스트리를 천천히 바르면 효과가 더 좋대요. 그래서 아침 화장 20분, 저녁 화장 20분을 하는데 그동안 TV를 틀었어요, 제가. 근데 TV를 보고 있는 한 제가 DVD나 CD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CD와 DVD를 틀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화장도 더 천천히 하게 되고 그걸 들으려고 그 다음 화장을 하다가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자꾸 제가 입으로 자꾸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지 않았고 세 번째 취미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CD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그 바다는 영원히 있을 건데 내가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죠. 취미생활이 여자분들 미국에서는 요리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모였을 때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되게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11시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했어요.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투두리스트를 짜더라도 어디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투두리스트를 짜시고요. 백화점 어디 분수대나 이런 데 앉아갖고 책을 읽으시고요.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집 밖을 나와야 돼요. 집 밖을 나와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갈 데 없어서 다음 파트너네 집에 가는 거예요. 갈 데 없어서 고객네 집에 가다 보면 그분의 명단이나 그분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저는 고객 집에 가서 찾아낸 명단이 너무 많아요. 그 집에 가서 있는 거죠. 원칙은 1시간 반 이상 있지 않는다예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도 1시간 반 이상 안 있어요. 저를 다음에 만나기를 아쉬워하게. 저도 너무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에 요 시간 괜찮으세요? 한번 그 시간이 괜찮아요. 금요일 오전이 좋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금요일 오전은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금요일 오전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일주일에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전화도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언니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1년에 한 번 전화를 한 30분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1분씩만 해도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4시간을 한 고객을 만나서 6, 7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잘라서 1시간 간격으로 여러 고객을 만나는 게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대화가 좋아져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은 안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막, 빨리 다이어트 가르쳐줘요. 막 이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산후조리로 살을 싹 뺐잖아요. 그러면 또 다이어트에 가시면 빨리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또 계획상 어디를 가야 되니까 다음 이 시간에 저 별로 할 일 없는데도 그러고 나와요. 그럼 전화 와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오는 거죠. 다이어트가 끝나면 디톡스가 끝나면 우리의 옵티멀 헬스, 그러니까 최적의 건강을 이루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어지는 끈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에. 그럼 꼭 그 다음에, 그러면 주위에서 산후조리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한번 초대해보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내 친구가 살을 못 빼서 그렇게 있는데, 그 친구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제가 1시간 반밖에 없는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약속한 사람이 절대 안 늦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 늦게 왔어요. 1시간 늦게 왔어요. 어떤 엄마는 심지어 애 뭐 해주고 밥 해주고 1시간 반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오늘은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와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 간만 딱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이래요. 또 저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취미생활 하지 않는다. 그다음 집 밖을 꼭 나간다.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친척네 집에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모네 집에도 한번 가는 거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전하는 게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넘지 않는 거고 그분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오는 거고 나오지 않아서 정말 갈 데 없으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집에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집에 11시 이후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화장을 아침 8시 이전에 끝내겠다. 여자분들 집에 있으신 분들은 화장을 9시 정도에 끝내면 한 10시 정도에 또 출약이 나가다가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딜 가겠어 집에 있다가 한 2-3시면 애들이 한번 오니까 또 못 나가겠네 이냥 그래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8시 이전에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내가 화장을 끝내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려면 그 화장한 게 아까워서라도 어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화장을 제가 20분에 걸쳐서 했는데 집에 있어 보세요. 마음이 답답해지지. 그래서 화장을 아침 8시에 끝내겠다 그러면 슈퍼에도 나가요. 그럼 어떤 엄마를 만나. 그럼 아침에 모닝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돼요. 그럼 또 모닝커피 하다가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아메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FOR 미인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결국 헤어지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나 지금 가야 돼요. 집에 갈 데가 별로 없어도 내 지금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다음에 우리 집에서 놀러와서 마무리해 이러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끈을 꼭 잡고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래든 나가야 돼요. 장보러도 나가고 순대 사러도 나가든 어디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무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 6번째가 자기 전에 투두리스트를 만드는데 부부 사업자인 경우에는 투두리스트를 같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화 누구누구 이름 전화 이름 이메일 이 사람 디톡스 정보 계속 투두리스트를 쫙 내려가면 제일 사업하다가 싸우는 게 누구죠? 부부가 싸우잖아요. 당신 뭐 했어 오늘? 전화도 안 하고, 그쵸?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오늘 가입한다는데 가입했어?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쵸? 근데 남편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싶고 여자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녁에 같이 세운 그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싹 해버리시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우리 김남이다는 N, 저는 J잖아요. 그러면 딱 열고 N이 했어. J가 했어. 성적표가 그냥 한눈에 착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본 우리 남편 좀 민망하니까 더 열심히 해, 그 다음날. 그죠? 자기가 이건 자기가 했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딱 이게 NY 이게 보면 자기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서로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 사람, 이 사람 또 하고 있고요. 제가 무슨 펑션 프로모션, 예를 들어서 다현이 엄마 펑션 프로모션 딱 써놨어요. 제가 전화해서 펑션 프로모션 해야 된다 이거죠. 펑션 프로모션 딱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밖에 안 나와요. 칭찬밖에 안 나와요. 투두리스트를 부부가 같이 쓰는 거 정말 너무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투두리스트를 꼭 다시 적어놓고 자는 것. 그 다음에 7번째 하루에 10번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폰서한테 전화하는 거 한 통화를 꼭 넣으셔야 돼요. 스폰서님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드리고요. 그래서 하루에 10통화의 전화를 미니멈 하시는 거예요. 미니멈.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저는 다 메모를 해요. 전 철저한 머리형이잖아요. 제가 저 노트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 전 다 적거든요. 그러면 어떤 엄마하고 통화했으면 통화 내용을 다 적어요. 안 그러면 그 10개의 통화, 20개의 통화가 너무 헷갈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하고 할 얘기를 못 찾아요. 근데 강아지가 병원에 가서 아팠다. 그거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하고 또 그분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걸 다시 보고 강아지는 어때요? 딱 물어보면 놀라시는 거죠. 강아지가 너무 좋고.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너무 헷갈려. 이 집에 강아지 이름이 뭐였더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요. 피곤해지고. 철저하게 다 적으시잖아. 그럼 사업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에서 10번의 전화를 메모하면서 적기.
메모하면서 하기. 그 다음 8번째 제가 한 거는 미팅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하는 미팅도 절대 빠지지 않고요. 1대1 미팅도 절대 내 능력으로 빠지지 않는다. 저는 이게 되게 원칙이었던 게 보스턴이 비바람이 막 치면 이렇게 위로 전기선줄이 있어서 항상 뭐가 무너져서 전기가 안 나오고 막 그래요. 보스턴은. 근데 저희가 그 미팅을 못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 학교가 못 가는 날도 많으니까 폭설이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서 애들 학교 가지를 못하는 날도 많기 때문에 미팅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800불을 주고,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자가 전기 발전기를 샀어요. 그걸 2대나 샀어요. 미팅을 하려고. 그래갖고 그걸 해놓고 불을 켜놓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파트 했던 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튼튼한 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기 한 1년 정도 사업을,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전화로 오늘 미팅 있어요, 없어요를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물어요. 애들도 학교 안 가는데 미팅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당연히 미팅하죠.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어떤 신뢰가 구축되는 것, 저 사람은 원칙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보여지기 위해서는 3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팅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절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심플해지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남편하고도 하루 종일 갈등했을 거예요. 오늘 미팅 할까 말까? 오늘 미팅 할까 말까? 그럼 우리 남편 날씨 봐서 할까? 그럼 오후 돼갖고 미팅 할까 말까? 미팅 할까 말까? 그러면 저녁 때 보고 결정하.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다른 계획들이나 집 밖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사그러져요. 날씨도 안 좋은데 뭐 애들 데리고 나오시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갈등을 하지 않으니까 사업의 속도가 되게 빠르고 비가 오는 날에도 전혀 전화 한 통화 안 걸려도 올 사람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업라인 미팅은 항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하고 1대1 미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하루에 저는 4탕의 비즈니스를 뛰어요. 아침 9시 아니면 9시 반부터 시작돼서 점심 먹기 전까지 하고요. 저는 점심도 가능하면 먹지 않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쿡으로, 그 퀸쿡으로 우리 한정아 리더님 잘 아시는 김치 밥 있잖아요. 김치밥 양파 깔고 차밥 깔고 김치 넣어갖고 막 그 밥을 추운 차 안에서 먹어보지 않으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논하지 마라. 막 그래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놀랬던 게 센트럴 시티 미팅 끝내니까 다 내려와서 거기에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초반기 때 해야 되는 리스트, 제품 애용,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 딴 데 가서 돈 쓰면 안 돼요. 딴 데 가서 돈 쓰고 어떻게 저희 PB를 올려요. 전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참 존들이 많으신가 보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낵바나 뭐 그런 그 다음에 심지어 정말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타포렐리로 제가 우리 김일주 리더님 모시고 미시간에서 우리 타포렐리 갔을 때요. 일본의 젊은 리더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는데 우리 한국 리더님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물 이런 거 막 사 먹을 때요. 일본 그 젊은 리더들 뭐 먹는 줄 아세요? 주섬주섬 바닥에 앉아갖고 무슨 분유 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쌍하게 다들 뭐 2-3명씩 모여서 제가 공항에서 우리의 분유를 타보니까 딱 그 모습이야. 자기 그 쉐이크 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통하고 거기다가 프로틴 파우더 넣으면서 그걸 막 섞어서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어느 팀인지 몰라도 진짜 사업 잘했다.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5불 이상짜리 밥을 못 먹었어요, 저희는. 저희 남편 스타벅스 커피 자주 얘기하죠. 그거 진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요, 눈물 어린 스토리예요. 우리 남편이 이 사업하기 전에도 대단한 연봉자였거든요. 이 사업 시작하니까 저는 돈을 절약하지 않고는 제품 애용 100% 절대 못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스타벅스 커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 사람은 B형. 너무 먹고 싶어 해요. 저희가 공항에서 가면요, 스타벅스 커피, 던킨도넛 커피가, 던킨도넛은 또 별로잖아요? 냄새가, 공항을 착하게 커피 냄새가 나면 B형은 그걸 못 참아요. 너무 마셔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그거가 몇 핍인지 알지 그래요. 스타벅스 하나 안 먹고 내가 뭐 하나 먹으려면 그게 1핍이 2핍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한 반 정도거든요. 자기 스타벅스 3,000 몇백짜리 먹으면 나한테 2핍이가 없어져.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걸 못 먹겠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갖고 저 사람이 하나 사려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눈물 어린 투쟁을 제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 먹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저희가 닮은도 안 가겠어요. 사소한 거를 되게 많이 절약했어요, 저는. 정말 밥도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밥해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먹어봤자 제가 살찌는 그렇게 저희 아이들
제가 아이들 비타민 먹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한 브랜드 체인지. 과자를 안 사면 비타민 먹을 값 2배는 나와요. 철저한 브랜드 체인지예요. 우리 프로틴 파우더 비타민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 아세요? 고기 안 먹으면 돼요. 고기 너무 비싸요. 별로 몸에 좋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과자 안 먹어요. 과자를 찾지를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뭐가 먹고 싶어서 눈이 빠져나왔냐, 엄마를 보면 항상 그리운 음식에 대한 그리운 눈빛을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거 함으로써.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습관 때문에 그래요. 식습관이에요. 사람들한테 아메이 비즈니스 100% 퍼스널 이용 강조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브랜드 체인지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고기 외식 안 하면 이거 먹을 수 있다는 정확한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저희 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디 가서 식당에 가질 않아요. 다 알아서 집에 가서 헤어져서 먹던가 아니면 다 바를 꺼내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프로틴 바라는 게 있거든요. 스낵 바를 다 꺼내서 그거 먹고, 눈물 젖은 프로틴 바를 먹지 않고 피넛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개인 이용이 안 돼요. 돈이 있질 않거든요. 철저한 브랜드 체인지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건 정말 카피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더 나빠지지 않고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다는 거고요. 그게 9번째에서 8번째는 미팅을 절대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원칙. 그 다음 9번째는 외식, 고기, 커피를 먹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정말 외식, 고기, 과자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10번째,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았다. 미팅 왜 못 나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남편은 내년에도 또 생일이 있는데 저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신 거 다 아시죠? 이제는 너무 소문을 많이 내갖고. 그러니까 누가 제 생일 하나 챙겨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생일을 셀러브레이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고달프고 힘든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내 생일이 무슨 축하의 잔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요. 남편 셀러브레이트 서프라이즈 파티 해준다는 사람 치고 부부관계 좋은 집을 못 봤어.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걸 해주고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죠. 지금 11살, 8살인데 아이들 한 번도 생일 파티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생일 파티를 못해서 목이 길어졌냐? 절대 안 그래요. 엄마 아빠 더 비즈니스라고 얼마나 내쫓는지 요즘 모르겠어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프리리 워먼에서 나오는 리처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데리고 간 그 비행기 있잖아요. 전세용 비행기가 저희 집 가까운 공항 앞에 딱 와요. 그래갖고 MA 전세기를 타고 가고 싶은 땅, 미국의 어느 땅이든 딱 가갖고 거기서 하루를 인조이하게 완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를 딱 데리고 딱 이걸 입고 전세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오페라를 보고 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되거든요. 저희 애들은 엄마 아빠 더블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세요. 맨날 식기도가 그거예요. 식기도. 너무 진짜 셀러브레이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에 내가 원칙을 깨는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다음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내가 사업을 전하고 싶은 친구한테 왜 그걸 보여주냐는 거죠. 그거 해도 별로 안 죽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 10가지 리스트를 통해서 해야 될 거를 너무너무 많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제품 외형 쓸 게 있다.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버짓을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철저하게 제품 외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질문들의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했는데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였어요. 열심은 뭐냐면 한심 플러스 한심 플러스 한심 10번을 하면 열심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이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세웠던 원칙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해야 될 리스트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쟤는 박사니까 TV를 못 볼 수 있어도 나는 국조리니 TV를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쟤는 대조리니 미팅을 갈 수 있겠지만 나는 고조리니 미팅을 가지 못하겠네. 이런 거 없잖아요. 학벌에 대해서 쟤는 예쁘니 미팅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인물이 안 되니 미팅을 할 수 없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이 원칙 중에서. 그러니까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돈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공의 원칙들이 너무 참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이제 세우셔야 되잖아요. 1월 1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한 목표, 저는 철저한 머리형. 그래서 어떤 분이 SP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안 하고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3월까지 가려고 해요. SP가 가려면 적어도 그 팀 하나에 20명에서 25명의 멤버가 있으셔야 돼요. 딱 그래요. 그거 없이 SP 가면 그 다음 달 유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SP를 갔다는 거를 20명 정도가 그 다음 달에 떠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 철저한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저도 실버는 쎄 빠지게 팔아서 갔지만, 쎄 빠지게 팔아서 간 거를 그 다음 달에 우리 네트워크 사람들이 광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업라인 실버 갔다. 우리 업라인이 진짜 안 되는 보스턴 땅에서 해내더라. 그런 말을 떠들어 줄 사람 2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P를 갈 때는 왜 여기서 결단과 선포를 시키냐면 내가 선포와 결단을 통해서 업라인이 해나가는 모습들이 광고되길 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고가 돼야지 그 다음 달에 야 진짜 되는구나 이게 쟤 진짜 나하고 옛날에 사업했을 때 나하고 똑같았던 애인데 SP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사람의 해야 되는 그 다음 파트너 12% 하는 사람이 난 진짜 이번 달에 죽어도 15% 가야 되겠다. 딱 그렇게 나와요. 그 실버한테 와서. 그러면 15%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멤버수, 그 멤버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멤버수가 적어도 8명은 돼야 돼요. 딱 얘기하죠. 8명을 하기 위해서는 쇼10 스폰서 2니까 8명이 그 다음 달에 늘고 싶으면 몇 명한테 해야 되죠? 40개의 ST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꼭 해줘요. 그거 하지 않고 급행 가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달 유지 안 된다. 전 100% 얘기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저녁에 STP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STP를 하기 위해서 네가 잡아야 될 타임 리스트를 정해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짜리 STP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의 목표를 세워갖고 오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없이 어떻게 10%하고 어떻게 15%하고 어떻게 실버를 가겠어요. 되게 우리 목표는 measurable 해야 돼요.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고 넘버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위기에 한 2달 전에 그 커버 스토리가 뭐였냐면 managing by number예요. 넘버에 의해서 네 비즈니스를 매니지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더블업, 핀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만나야 되는 고객의 수와 이게 너무 좋죠. 사실 30명, 100%요. 하나, 뭐 30분 너무너무 다 매저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면 이건 카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다이어트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저 진짜 되게 뚱뚱했어요. 사업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우리 BCCP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되게 살을 많이 뺐는데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더니 그분들은 과학적으로 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왜 쌓이나 요요가 왜 쌓이나 봤더니 나는 먹는 거 없는데 왜 쪄 이러는 거예요. 다. 한결같은 말이 나는 너무 안 먹어요. 근데 왜 살이 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물은 칼로리가 0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밥 먹는 거 보세요. 한 공기 뚝딱 먹으면 400칼로리예요. 벌써 400칼로리를 드셨네요. 살이 안 찌려면 하루에 1600칼로리 이상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끼당 5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 이상 되면 안 되는데 밥 한 공기 뚝딱 먹어버리면 반찬 칼로리 다 안 계산해도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공기만 먹는 거예요. 밥으로는 150칼로리. 그 나머지 반찬 계산해갖고 철저하게 400칼로리 맞춰서 과학적으로 한번 빼서. 한국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제 요리책을 보면 적당량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half tablespoon, half teaspoon. 티스푼은 진짜 요거 하나예요. 그런 것도 다 매저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표가 너무 정확하거든요. 저도 제 수첩에 칼로리 계산표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칼로리로 계산해서 보면요. 100% 한 끼당 600칼로리, 700칼로리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목표를 못 달성하고 있을까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당연하지 내가 사업 설명 3개밖에 안 했는데 뭐. 그럼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있게 사업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지난달에 30분 정도 책 읽었으면 한 4권, 5권 읽었어야 되는데 2권도 못 읽었네 뭐.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꼭 30분에서 꼭 내가 읽어야 되는 양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뭐
보다는 책을 몇 권 읽으셨어요? 지난달에는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구체적으로. 그러면 상담이 짜증이 안 나고 상담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시자는 거죠. 그죠? 수치 계산을 정확하게 해갖고. 그 다음에 목표는 업라인하고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라인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목표는 약간 코미디 같아요, 진짜. 예. 업라인하고 때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목표 상담을. 왜냐하면 업라인은 그걸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면요, 정확하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몇 번의 STP, 한 달에 해야 되는 일의 분량, 내가 만들어야 되는 시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의 수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비례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그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이 뭘 했나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넘버와 시간적인 그런 수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라인의 골 중에 내가 어디에 포함되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업라인의 골 선포에 업라인이 이래서 에메랄드 그랬으면 내가 그 에메랄드는 3개의 플래티늄이 있어야 되면 내가 정말 그 플래티늄이 되고 싶은지를 우리 업라인한테 가서 꼭 얘기하셔야 돼요. 리더님 에메랄드 가실 때 제가 플래티늄으로 가면 안 될까요? 사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업라인은 플래티늄은 가는 모든 선택과 집중을 나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에메랄드 가든 뭐 말든 나는 실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라인의 시간과 물질과 그 노력의 선택과 집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집중 받냐 집중 못 받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업라인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업라인을 충분히 프로모션 하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업라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부정적인 마인드, 오픈 마인드, 그 습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업라인 있으면 다운된대요. 난 저렇게 못하기 때문에 다운된대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냐 이거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너무너무 잘 나갔죠. 끝내주게 잘 나가시고 부흥을 시켜놓은 교회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들어갔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 다 뭐라 그랬냐면 그 아들이 들어와서 뭘 하겠어? 그 아버지 목사만큼 하겠어? 그 아버지 목사가 있으니 그 그늘은 가려지겠지. 별 얘기 다 했다고요. 조엘 오스틴 그걸 너무너무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딱 그 능력 믿고 나가시니까 전 아버지 목사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하셨거든요. 잘 나가는 스폰서 밑에 있는 거 너무 땡큐예요. 못 나가는 스폰서 밑에 있는 거 너무너무 시스템 교육 철저하게 받아요. 우리 사업은 끝까지 배움의 시스템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보고도 배울 수 있고요. 우리 김일주대님 처음에 저희 봤을 때 실패학, 일본엔 실패학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업라인이 부족한 모습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배우고요. 충분히. 그러면서도 그걸 아닌 거를 배우면서도 동시에 그 존경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김남민덕에 제가 김남민덕 정말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거. 우리 김남민덕 정말 실수로도 어머니 아버님 항상 높여드리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 만나면 저한테 맨날 남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맨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농사 지시고 하나도 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평생 정말 흑하고 그냥 농사를 지시면서 믿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김남민도 대단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폰서가 부족한 스폰서를 예우하고 있을 때 우리 스폰서 대단해요. 그럼 옆에서 말해서 저 스폰서랑 뭐 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스폰서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존경받는 가운데 낀 스폰서가 돼요. 어떤 것도 부족지 않아요. 정말 나한테 주어진 게 최선이에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크로스라인 잘 되는 거. 정말 이 사업 너무 팀워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한 그 팀들이 어떤 분이 에메랄드를 딱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옆 라인이 저한테 와갖고 저도 에메랄드 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그분 A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게 첫째 아들이 선포한 그런 골 때문에 내가 에메랄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메랄드 가다니까 셋째가 둘째가 와갖고 저도 에메랄드 가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첫째가 꼭 에메랄드를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두 번째, 세 번째도 에메랄드를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에메랄드 가는 거를 온 팀이 도와야 돼요. 심지어 둘째, 셋째도 첫째가 에메랄드 가는 걸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A의 라인들이 있잖아요. A의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치얼업 해주는 거예요. You can do it.
하고요. 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진짜 대단한 스폰서 에메랄드 가신다니까 거기에 하나 붙어가면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서로한테 막 치열업을 해줄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다음 파트너한테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둘째 형님이 첫째 형님 에메랄드 가게 저렇게 돕는구나. 그러면 요 자식들은 또 뭘 배우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또 그런 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옆라인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옆라인의 성공은 그 다른 옆라인들의 기도와 후광 효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분이 꼭 에메랄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당연히 저런 자세인데 에메랄드 가시겠지. 그리고 다음 판에 갔을 때, 와, 정말 대단한 업라인 주셔서 잘 됐다고. 아, 정말 거기서 동기부여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시면 다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성공은 고구마 줄기와 같아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고구마 줄기가 주구주구 막 다 나오는 이유가 되는 뿌리에선 되게 되어 있어요. 서로에게 영양분을 주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목표를 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는 꼭 이렇게 일자 성장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요. 그렇죠? 일자 성장으로 하려면 저도 이번에 지난 회계연대 더블 갔어야 되는데 더블 못 갔다. 그럼 제 마음이 되게 무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성장은 꼭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정말 이렇게 커브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 존 맥셀 목사님 성장하고 있는데 항상 딥이 있대요. 딥. 빠지는 곳이 있다고. 그런 말로 또 저한테 되게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딥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자기의 목표를 성취 못한다는 것으로 더 다운이 되지 말고 항상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마당에는 거기에는 어떤 딥이 있다는 거를 꼭 인식하래요. 그러면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한테 해야 되는 그런 투두리스트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느 순간 너무너무 급격한 2차 성장으로 딱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거는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아빠의 자녀교육법 책을 보시면 언어의 세분화 능력에 대해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언어를 다 그 뜻을 나누는 능력을 애들한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의 깊이가 틀려져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A 하는 거하고 B라고. 저희 이 사업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예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전 그게 뭔지를 이 사업에서 알았어요. 예전엔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게. 말 하나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많이 말하지 않는다. 저의 커뮤니케이션 많이 말하지 않는다가 저의 첫 번째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고요. 싸웠다 하면 제가 이겨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싸워서 제가 이겼어. 그럼 그 사람 기분 나빠서 다시 안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이겼어. 그럼 그 사람이 날 무시하고 떠나요. 절대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아야 돼.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많은 방법. 첫 번째는 말수를 줄여야 돼. 무조건 그 사람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비워져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다 비워질 때까지 다 얘기하게 냅둬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질문해야 돼. 내가 질문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F4하고 미인대칭 하는 거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콜드 컨택 제일 잘하는 두 가지. 그거 두 개 못하고 미인대칭 F4R 못하면 콜드 컨택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김남르 기자 진짜 정말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시간 동안 나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 항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영어도 잘하는지 영어가 날이 갈수록 늘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도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타를 치는 것도 2할밖에 안 되듯이 우리는 막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안타를 자주 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율도 10번에 2개만 맞아도 되게 잘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인터뷰 있잖아요. 직장 인터뷰 내가 고객을 만나는 그런 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는 분도 교수님이 되고 싶어서 인터뷰를 다녔는데 맨날 잘리는 거예요. 근데 한 4번 정도 지나가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교수가 나한테 뭘 질문할 것인가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하대요.
그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교수가 항상 이러는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4번, 5번 해보면. 그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7, 8번 하면 그 교수하고 걸어가는 모습 중에서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칭찬을 그 사람한테 덩달아 하는 습관을 점점 익힌대요. 그래서 8번째 교수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너무너무 우리한테 큰 자산이에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실패하는 거, 그 사람 칭찬했는데 너무 썰렁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남미도 폭탄이라고 제가 맨날 그러는데 항상 너무 솔직하게 칭찬해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요. 솔직한 칭찬이 이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산이 돼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정말 유쾌하게 만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의 핫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있으세요? 그게 핫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딱 말 한마디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뉴트럴티가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몸에 좋은지 잘 모르겠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다가 아유 그러시냐고. 근데 이 세상에 몸값 비싼 사람은 다 먹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말 딱 한마디 했지만 내가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야지 그 사람 다음에 날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핫 버튼을 찾는 그 한마디로 그 말을 농축해서 하는 거. 제가 홈미팅 쓸 때도 얘기했지만 1분 스피치 잘하는 거 우리 사업에 너무 키예요. 1분 스피치 적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머리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하면 이제 프로모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초대 못하고 프로모션 못한다는 거죠. 책 한번 읽어보게 하려면 우린 리더잖아요. 책 읽을 수 있어요, 스스로.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읽는 척해도 그 책에서 얻어내는 내용이 30%도 안 돼요. 그 때문에 내가 책 한번 읽어봐 라고 줬을 때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줄 때도 화장실에 매일매일 물어봐요. 간대요. 몇 분이 있어요? 10분 있는데 그러면 10분만 읽어봐. 그 10분에 맞는 책을 줘요. 뭐 자유로 가는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줘요. 그러면 이거 화장실에 앉아서 꼭 읽어 이래요. 그러니까 방법과 시간을 다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읽어봐 놓고 오면 한 일주일 있다가 읽어봤어? 딱 그럼 뭐라 그래요? 아직 못 읽어봤고 책 어디 있을 텐데 이래요. 2주 있다가 책 읽어봤어 그러면 차 뒤편에 던져놨는데 이래요. 또 한 달 있다 딱 물어보면 네가 나한테 줬나? 이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팔로우업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책 같은 거 줄 때 화장실에 앉아서 딱 10분만 읽어. 그럼 뭐 아무 부담 없이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진짜 책 읽으라고 했는데 그러고 백에서 가져가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드려야 돼요. 보통 보면 읽어 이러면 그거는 사업자들끼리 그냥 정보 전달이죠. 프로모션이 아니죠. 프로모션은 이렇게 칸이 차이가 나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끌어당겨내는 게 프로모션이거든요. C도 마찬가지죠. 차 운전할 때 뭐 들어? 물어봐요, 저는. 그리고 화장하고 TV 뭐 봐? 물어봐요. 뉴스 보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 동안 요거 1시간 정도 볼 수 있어? 깡 물어봐요. 그럼 거의 대부분 뭐라면 제가 그냥 DVD 볼 수 있어? 딱 주면 시간 없어 이래요. 그러다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다가 저녁 때 그거 드라마 보고 나서 또 뭐 봐? 그럼 그냥 뉴스 틀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안 보고 요거 하나 더 볼 수 있어? 구체적으로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 읽을 수 있지 이래요. CD도 마찬가지요. 차에 CD 플레이어 있어? 딱 물어봐요. 그러면 다 거의 대부분 카세트 플레이어 있어? 그럼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음악 들어? 그러면 음악 안 듣고 라디오 듣는다는 거죠. 무슨 라디오 들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CD 30분짜리 하나 들을 수 있어? 물어보면 그건 또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걸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가르쳐줘요. 프로모션 같은 거, 미팅 같은 거를 프로모션하고 있잖아요. 미팅 같은 거 막 꼭 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꾸 와라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스케줄을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무슨 요일엔 뭐하고 무슨 요일엔 뭐하고 무슨 요일엔 뭐하고 그걸 다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내요. 그게 전체 미팅이면 전체 미팅으로, 전체 미팅이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미팅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오라고 한다든가 내가 그때 간다고 그랬을 때 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내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도 그 사람의 그 스케줄을 잘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금요일 오후 그러면 나랑 같이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뭐 애들도 뭐 해줘야 되고 애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해주잖아. 그러면, 토요일 날에도 뭐 어쩌죠. 하루 뭐 안 해준다고 애들 큰일 안 나거든? 그냥 저는 그래요. 큰일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한번 내보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애들 그렇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리고, 나랑 같이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그냥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사보게 하는 거. 저는 팔로우업이 뭐냐면 그 사람의 라이브러리 구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책을 사게 만들어요. 책을 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 왜 쉽게 12%, 15%에서 그만두냐면 투자한 게 너무 없어서 그래요. 책을요 100만 원치 사놓은 사람은 절대 실버 갈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너무너무 비즈니스 잘하시는 거예요. 청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 12%에 좀 어렵다고 포기하겠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도도 청도지만 저희도 청도 여기서 가깝잖아요. 저희 미국은 전체 그 펑션을 할 때요. 얼마가 돈이 드냐면 펑션비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당 150불이요. 15만 원씩 내야 돼요. 두뇌가 가려면 300불이요. 30만 원을 내죠. 비행기표 1인당 끊으면 300불이 넘어요. 두뇌가 하면 600불이에요. 애 있으면 애 어디 베이비시라 맡기면 하루에 100불이에요. 그거 맡기죠. 가서 자고 먹어야 되는데 누가 안 재워주잖아요. 호텔방에서 정말 7명, 4가정 막 따닥따닥 붙어서 자면 두 밤 자는 거 그래도 10만 원 나와요. 호텔에서 자기 때문에 펑션이 거의 호텔에서 진행되니까. 그거 하면 1200불, 1300불 펑션비에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펑션 프로모션을 하냐면 펑션이 가장 비전 보게 하기 위한 쉽고도 짧고도 저렴한 방법이다. 전 그렇게 프로모션해요. 그렇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 펑션에서 본 기운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내 입이 얼마나 아프고, 내가 돈 들여서 책 주고 테이프 줘야 되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 것이며, 3달이나 6달의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펑션 한번 갔다 오더냐? 지금 3%든 빵%든 12%든 5%든 펑션 한번 다녀오잖아요. 그럼 모임을 한번 다녀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짧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펑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잘한 첫 번째 펑션 프로모션을 진짜 잘한 거예요. 매 펑션을 더블링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더블링이냐면 넘버 더블링이에요. 그 수를 계속 2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정윤, 김남득 리더님을 통해서 비전을 봤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심원무 리더님 뭐냐면 김일주 리더님이 처음 오신 포트랜드 펑션에서 내가 뒤집어졌어요. 이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를 보고 비전을 본 게 아니라 김남득, 이정윤 리더님이 준 책을 보고 제가 눈이 띄었어요. 김남득, 이정윤 리더님이 초대하셔서 간 펑션에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우리 김일주 리더님을 보면서 제가 다 결심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보통 제가 처음엔 섭섭했지만 그 다음에는 알았어요. 제가 성공의 방법을.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나를 믿어라. 이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야 거기 가려면 내가 이번에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제 친구들한테 만나서 다 그 얘기하거든요. 거기 갔다 왔는데 100만 원 들었어.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절약하고 10만 원씩만 중국 여행으로 계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12월에 내년에 청도 갔다 올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청도 가자. 펑션 가자.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10만 원, 우리 10만 원이면 12%에서 15%만 가면 되는데 내가 15% 갈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10만 원씩만 절약해서 내년에 청도 가자. 그래서 제가 다.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있다 청도는 못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냐를 철저하게 제 머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넘버의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계할 사람 우리 몇 명 모아보자. 그래갖고 2달 있다 계하는 사람은 15만 원씩 하면 되고 6달 있다 한 사람은 20만 원씩 우리 한 달에 20만 원씩만 저렇게 해서 청도 가자. 야, 여자들이 진짜 저는 이번에 청도 갔다 와서 여자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재밌고 자유스럽고 맛있는 거 진탕 먹으면서 쇼핑 쫙 하고 오는 그러면서도 사업적으로 눈이 바짝바짝 해갖고 오는 이런 미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갔다 오니까 제가 언니한테도 언니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자. 청도 가자. 제 친구한테도 야 너 중국 가봤냐? 안 가봤대. 10만 원씩만 저축하고 있어. 내가 내년에 올 테니까 같이 청도 가자. 제가 그랬거든요. 다? 그럼 지금 뭐래요? 다 갔대요. 다 간대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매달 투두리스트에 얘네들이 10만 원을 저축했는지 안 저축했는지 다 적어놔.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10만 원 저축해서 청도 가게. 저 그냥 그거 해요. 이래서 지금 너무 뜨거워갖고
쇼텐 스폰서 때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 수첩에 그게 딱 적혀 있어. 그러면 쇼텐 스폰서 하려면 월요일에 화요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나 그러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야. 내일 화요일에 있으니까 내일 꼭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요 그걸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은 못해도 이틀 중에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성취라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쪼개주는 거 우리 리더의 몫이고요. 이민사회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절대 C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돼. 6개월도 안 가서 B하고 C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B하고 C하고 막 얘기할 때 A가 너 욕하더라 이래요. 그래서 절대 이민사회에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도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민사회가 자꾸 마음이 갇히는 거야. 예, 터놓고 할 욕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에요. 접촉 초대. 완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완고한 것 같죠. 제가 여우처럼요 이틀만 하잖아요. 쏙 넘어와요. 네가 맞대요.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사람의 마음은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이게 너무너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접촉 초대에서 이제 가야 되는 거.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그거고요. 안 뒤집혀도 3년 안에는 한번 뒤집어 본다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자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나하고 사업하자. 이러면 다 도망가도 치약은 바꿔 쓸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치약 바꿔 쓸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소비자 관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 큰 끈이 돼요. 사람이 작은 돈을 아꼈을 때 큰 돈이 내게 주어지지 작은 인간관계를 잘 성공시켰을 때 대단한 인간관계가 성공되고 좋은 인간관계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자꾸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팀이 자꾸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소비자 한 명으로 시작해서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형성하고 그분에 맞게 쇼핑해드리고 그래서 미국은 코스코예요. 코스코에서 얼마 쓰세요? 물어보면 얼마 쓴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요거로 한번 써보시라고. 치약이 비싸요. 그러면 조금만 쓰세요. 그래요. 이게 비싸.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아메이 화장지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러면 세 토막만 쓰세요. 얘기해. 그쵸. 너무 틀리잖아요. 화장지도. 다른 거 정말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비싸면 그만큼 조금만 쓰라고 강조해요. 그 조금만 쓰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다른 브랜드 화장지를 썼을 때는 7토막 썼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리로 바꾸니까 좀 비싸서 3토막으로 줄였더니 충분히 닦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3토막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좀 비싼 화장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얼만큼 비싸요? 한 1.5배 비싸요. 그럼 1.5배만 한 80% 하면 조금만 더 써보시면 똑같은 돈 갖고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샴푸도 비싸다. 그러면 조금만 프리워시를 한 다음에 우리 샴푸를 조금만 한번 써보세요. 그래갖고 조금을 강조하면 브랜드 체인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그게 조금씩 만날 때마다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그 사람이 10만 PB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저는. 3개월 안에 10만 PB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선 20만 PB인가요? 예, 20만 PB. 저희는 100PB. 3%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0%, 100%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3개월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엄마도 이걸 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요. 우리 언니도 이걸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걸 써서 유익한 걸 알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래 이 치약 좋으니 참 평생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여기 20만 PB를 만들면서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좋은 뉴트라이트 책도 주고 무슨 의회 보고서 이런 책도 주고 계속 건강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고 화장을 좋아하면 화장도 조금씩 시켜주고 요리를 좋아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요리를 한 번씩 해주든가 해서 3달에서 6달 동안 20만 PB를 만들어서 그때 꼭 가입을 시키면 그 사람 속에 떠오르는 명단이 있어요. 떠오르지 않아. 그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유치원 선생님한테 한번 선물해 줘보세요. 그러면 그 엄마 속으로 그래 유치원 엄마 이거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옆집 엄마 낮에 뭐 하세요? 물어보고 옆집 엄마 찾아내고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어머니도 같이 오시면 제가 마사지 해드리면 오세요. 그래서 20만 PB 만든 사람은 꼭 명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꼭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명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엄마가 치약 하나 오더했어요. 이래요. 옆집 엄마가 내가 암의 엄마가 온다니까 나한테 치약 하나 오더하던데 그래요. 그러면 그 옆집 엄마한테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엄마는 치약뿐만 아니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암회가 돼요? 암회 보면 무슨 책을 읽어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제가 또 암회 비전을 그 엄마한테 전달해. 그럼 엄마 저 가입할래요. 그러면 그 옆집에 얘기해요. 이 엄마 가입한다는데요. 그럼 저도 먼저 가입할래요. 이래요. 그래서 팀이 시작돼요. 그럼 4분 하니까 또 명단을 그 사람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언니가 FOR을 하면 형제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언니는 어디서 사세요? 뭐 언니는 어떤 제품을 쓰세요? 언니도 이렇게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세요? 언니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 앞에 명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도 20만 비 만들어주면 이제 팀워크라는 게 생겨요. 야, 진짜 더블엑스 2번 먹어봐. 너무 좋더라. 그거를 그 다음 파트너에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 2번을 먹어요. 제가 얘기할 땐 그렇게 안 먹더니. 그래서 팀워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돈 버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한 2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와요. 딱 그게 뭐냐면 쇼트 플랜이에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3달에서 6달 관계 속에 나의 변화를 또 보고 내가 CD하고 책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업자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스펙트. 그러니까 프로스펙트들은 나보다 모른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3%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어디 치약 고객관리를 했더니 아메이 치약 쓴 지 17년 됐다고. 아메이 치약 너무 잘한다고 막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다음에 프로모션을 해서 못 나와요. 근데 사업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나보다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덜 봤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운이 확 빠져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나보다 모른다는 가정을 마음속에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촉 초대에 3가지 요건이 있어요. 3가지 요건이 뭐냐면 뭐예요? 열정이지, 열정. 약간 열정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당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줘야 돼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접촉하고 초대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당해. 야, 너 암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당당하기만 해도 안 돼요. 약간 호기심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3가지 중에 내가 접촉을 실패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거에서 내가 부족한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열정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왜냐하면 암에 다 안다 이거죠. 암에 다 안다 이렇게 시각이 되면 그 사람은 호기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당당, 열정 이 3가지 조건을 내가 접촉할 때 잘 갖추었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잘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누굴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업 설명으로 초대하고 싶으면 거기 안에서 호기심, 당당, 열정, 호기심, 당당, 열정, 호기심, 당당, 열정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집을. 저는 정말 그래요. 그 앞에서 안 그러면 또 암의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밥을 먹다가 또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호기심, 당당, 열정 딱 그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많이 안 하게 돼. 암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호기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회 얘기 많이 안 해. 왜냐하면 접촉 초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접촉 초대의 목적은 사업 설명 1시간짜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접촉 초대에서 사업 설명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암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도 처음에는 이게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걸 접촉 초대 때 벌써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호기심을 잃어요. 얘가 얘기한 거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 설명으로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리꾸리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도 꼭 알아야 돼. 그 뭔데 그러면 나도 진짜 얘기해주고 싶지만 내가 제대로 너한테 전달을 못할까봐 진짜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얘기를 못해주겠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전화로 하고 있어요.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갖고 막 얘기하다가 한번 초대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데 이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나도 잘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떠냐면 당당하고 열정이 있지만 약간 호기심도 들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고 와야 돼. 그리고 그 암웨이 아니야? 거의 100%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암웨이인지 아닌지 한번 와서 네가 들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요즘 하도 잡다단계들이 많아갖고 딴 건 줄 알고 와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너는 나보다 똑똑하니 네가 와서 검토를 한번 해줘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이거 어젯밤에 듣고 잠을 못 잤어. 참 당당하죠. 너 진짜 한번 꼭 들어봐야 돼.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 한번 꼭 들어봐줘라. 이 호기심도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꼭 가지고 접촉 조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또 실패했어. 그러고 나서 이걸 따져봐야 돼. 내가 뭘 놓쳤나를. 이번 내가 그 친구의 대화에서 내가 뭘 놓쳤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좋아져요. 그래서 초대를 더 잘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이 목적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사업 설명, 그 풀 전체적인 이 사업 설명, STP를 듣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사업 설명을 듣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이 아는 아메이는 퍼즐이에요. 그 진짜 장님이 코끼리를 다리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듯이 아메이는 얼굴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업하는 비즈니스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육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하게 안 보일 수도 있고 A라는 면으로 볼 수도 있고 B라는 있는 면으로 보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맞추고 싶은 퍼즐만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 초대에서 Q하고 A, Q&A, 퀘스천 앤 앤서를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다 잃게 하는 경우예요. 그게 뭔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앤서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접촉 초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내가 듣게 했으면 접촉 초대 성공이지 내가 접촉 초대 때 뭐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를 그 친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업이 내가 알던 그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막 접촉 초대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업 설명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아버렸다 이거죠. 너를 통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펙트는 나보다 제가 아메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메이가 어쩌저쩌고 그게 어쩌저쩌고 돈을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 이 사람 나보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잃어요? 당당함을 잃어요. 그러면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더 열정 당당 호기심 딱 외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건지 아닌지 한번 보실래요? 딱 그래요 저는. 그러고 나서 내가 1990몇 년도에 했는데 막 어쩌죠 막 아는 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 아메이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오실래요? 딱 이래요, 저는. 뭐든지. 그러면 변화된 아메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제품부터 시작해서. 플랜도 점점 보너스를 많이 주는 플랜으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차이를 보러 오세요. 옛날 걸 알았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트는 나보다 모른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사업 설명을 들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모가 아메이 한 거 좀 봤어. 그리고 아메이 다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 설명 들으러 가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아메이를 들었어요? 이모한테. 그럼 이모가 한 아메이와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메이가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보러 오실래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프로스펙트는 나보다 모른다. 세 번째는 프로스펙트는 바보다. 그게 뭐냐면 한 번 갖고는 도대체 알아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3번에서 6번은 반복이야. 더블X는요. 요거 하나를 요거 두 알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6번은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아실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한 알 먹고 있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 한 알만 계속 먹고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심플한 것도 그런데 이 대단한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한 번 갖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3번에서 6번 내가 말했잖아요. 그때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건 너무 밥맛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것처럼 그렇구나. 한번 또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 갖고 안 돼요. 저도 한 2번 들을 때까지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러면서 또 쳐야 돼요. 3번에서 6번 정도. 한 상품이 나와서 그분한테 크림 LX를 새 상품을 프로모션하고 싶죠. 고객한테. 6번은 얘기해야지 한번 써볼까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얘기해놓고 도대체 알아들을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크레미렉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 드렸구나. 말씀했거든요. 내가 말씀 안 드렸구나. 크레미렉스 새로 나왔는데 거기서 들으셨구나. 내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샘플로 써보세요. 이럴 수도 있고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 다른 건 다 1대3 희석인데 LOC 멀티클로즈는 1대9 희석이야. 어떤 사람이 LOC 멀티를 써놓고 거품만 나고 너무 안 닦인다는 거예요. 제가 1대9라고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앞에서 희석하는 거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1대3으로 희석해갖고 쓰고 있으니 거품만 나고 안 닦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1대9라고. 이게 아니라 어머 내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게 1대9인데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나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게 다 1대3인 줄 알고 이거 저도 1대3으로 썼더니 이게 되게 깔렸는데 이렇게 다르게 생긴다 1대9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3번에서 6번은 반복해야지
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게 정말 되게 접촉 초대의 큰 내 마음속의 가정이에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혹시 싫어하고 있으면 오해예요. 혹시 싫어하고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혹시 싫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아메이는요, 싫어하지 않아요. 나같이 아메이를 싫어했던 사람도 아메이를 알고 보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용기가 있어요. 저도 철저한 머리형이잖아요? 별로 아메이가 안 땡겨요. 누가 와서 막 얘기해도, 사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아메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가슴형들, 장형들, 아메이 하기 너무 쉽잖아요? 정보 안 들어가서 재밌어! 이러면 와요, 장형은. 그 다음 가슴형은 진짜 인간의 그 따뜻한 관계를 한번 여기 와서 느껴봐라. 제가 저희 형부가 가슴형인데 저희 언니한테 괜찮은 남자들하고 수준 높은 관계를 한번 튼튼한 소사이어티를 한번 형성해봐라. 이러고 초대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런 걸 보면 누구도 이 사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네가 하는 아메이는, 내가 하는 아메이는 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 충실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번 달 마감했다, 하고 2, 3일을 탁 쉬어요. 그럼 다시 그 에너지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일주일 걸려요. 쉬시면 안 돼요. 우리 사업은 풀 가동. 마감은 매달 이루어지지만 내 에너지는 풀 가동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 목표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 때까지 계속 풀 가동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치는 줄 아세요? 안 지쳐요. 사람이 정말 이 스피릿이 튼튼해질 때 그 에너지와 그 눈빛이 얼마나 다르냐면 아무리 몸이 고달퍼도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몸이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풀가동이요. 지치질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풀가동해야 되고 마감은 항상 2, 3일 전에 하셔야 돼요. 우리 업라인 에메랄드 가고 있는데 참 플래티늄의 한 렉으로서 내가 31일 날 마감해 보세요. 가슴이 너무 떨려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31일 날 12시에 마감하시면 안 돼요. 그 너무너무 나쁜 습관이에요. 그죠? 나도 그 모습을 카피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실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28, 29일에 마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감하겠다는 시간을 우리 스폰서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몇 시까지 마감하겠다. 몇 프로를 마감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모습이 카피돼야 돼요. 그래야지 팀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해져요. 그래서 스폰서는 다음 파트너한테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는 스폰서는 되게 고마운 스폰서예요. 왜냐하면 내 그룹을 쉽게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 스폰서가 그러지 않는다면 나래도 우리 스폰서한테 먼저 내가 28일 몇 시까지 내가 마감하겠습니다라고 딱 하셔야지 이틀 동안 뛰는 새로운 명단 갖고 뛴 것 같고 1월 1일 빵 먹기. 아시죠? 다 아시죠? 여기는 코아 리더들이신가요? 빵 먹기. 이 빵 먹기의 목표가 1월 1일 날 돼야 되려면 27일이나 8일이나 그때 마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이 중요한 게 27일, 28일에 마감하는 습관이 끝까지 가면 너무너무 이게 풀 가동이 쉬운데 항상 31일 마지막까지 마감을 하는 게 어차피 시간은 다 24시간 똑같고 31일 다 똑같은데 이번에 28일 날 마감했으면 그 다음 달에도 28일 날 마감하면 30일, 31일 똑같은데 그 습관이 잘못 들어서 31일 날 마감하면 1월 1일 날 빵 먹기가 안 돼요. 빵 먹기가 안 되면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빵 먹기인데 빵 먹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한 달 동안 내가 나가야 되는 고객들의 리스트와 내가 쓰는 퍼스널 사용의 리스트를 다 적으셔서 그거의 반토막을 1일 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PB면 10만 PB는 1일 날 마감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 제품이 두둑하게 10만 PB 정도 있어 보세요. 그 제품을 띄면 그 제품이 나를 채찍질해요. 야, 내가 집에 있는데 너 뭐하고 있냐? 날 데리고 나가야지. 뭐 이렇게. 정말 그래요. 왜 내 율통에서는 더블엑스 4개 더 사놓고 치약 12개 더 사놓고 왜 그거 못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사실. 내가 잘 유통시키는 거. 내가 한 달에
저는 목표가 있어요. 저희 리더들한테 저는 뭐라 그러냐면 더블 X 한 달에 몇 개 유통시키는 거 저 꼭 물어보거든요. 20개, 30개 목표가 있으면 15개, 20개는 1일에 사라고 그래요. 1일에. 그러면요, 그 더블 X가 날 뛰게 만들어요. 저렇게 있는 더블 X 빨리 뛰어야지. 그쵸? 그래갖고 나를 채찍질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치약 비누 우리 집에 많아야 돼요. 다른 집에 왜 케이크하고 몸에도 좋지 않은 케이크하고 고기 사갖고 가요. 우리 거 정말 누가 줘도 좋아하는 치약비누 사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한테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한 달 동안 내가 해야 되는 개인적인 그 퍼스널에서 반은 1일날 하라고 해요. 그러면 1일날 하면 나머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골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목표가. 그래서 내가 더 활달하게 돼요. 마음이. 1일이 됐어. 31일날 마감할 때 너무 힘드네. 한 2, 3일 쉬어줘야 돼. 지난달에 나 너무 애썼어. 쉬고 났더니 다시 이제 쇼핑을 하려니 또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려니 또 뭔 얘기로 시작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을 하다가 한 보름이 넘어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5만 PB 정도 했어. 그러면 갈 길이 너무 먼 거야. 20만 PB까지. 다음 달에 있는데 뭐 시간이 좀 먹냐, 뭐 세월이 녹쓰냐, 뭐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날, 무조건 1일날 내 목표의 반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이 카피돼요. 그게 뭐 큰 푸시도 아니잖아요. 그 더블 X를 보고 내가 나갈 때를 찾아야 되고, 내 명단, 내 고객들이 쓰는 걸 다 리스트해보면 그거의 반 정도. 우리 치약 그분은 항상 7개 오더에, 뭐 오더에 더블 X 뭐 할 거야. 이렇게 쫙 적어놓는데 그 반텀씨를 일일날 쫙 쇼핑해 놓으면 우리 파트너들도 그게 쇼핑되면서 전체 PB가 내 목표의 반을 첫날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사업이 없고요. 그 재고가 절대 집에 남아있지 않아요. 재고가 집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일일날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있을 때와 제품이 없을 때의 프로모션이 틀려요. 내 핸드백에 프로모션 해야 되는 제품이 있으면 프로모션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2, 3일 있다가 뭐 오더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까먹어서 한 3, 4일 지나가면 그 사람 됐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실컷 프로모션하고 그 열정이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제품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품 팔로우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버 간 날에는 하도 팔아대갖고 팔로우를 못하는 거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1일부터 쫙 팔로우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 실버를 드디어 갔다. 자랑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갔다. 너무 고맙다. 네가 치약 몇 개 사준 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른다. 내 치약은 좋던. 내가 너한테 전화해야 되는 걸 모르. 그러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SP 관계에 쫙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옛날에 아메일 하던 내 모습이 아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더 쉽게 이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재구매가 안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킹쿡이나, 그 다음에 뭐 정수기 이런 것들을 내가 18%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18%대 나 혼자 킹쿡을 사고 18%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3%대 킹쿡 이런 걸 다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18%, 21%대 내 팀에서 킹쿡이 5개, 10대로 제가 가는 거예요. 그걸 항상 놓치는 거예요. 많은 리더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프로모션 해야 될, 그게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말 물맛 또한 한 달은 봐야지 다른 거하고 정말 비교해서 못 마시게 되고요. 킹콩 요리도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보너스 레벨을 사야지 이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서 지금 연습하고 정말 내가 셀버 갈 때는 내 네트워크에서 킹쿡이 정말 최대한으로 5대, 6대 해서 나가야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렸을 때 재구매가 안 되는 거는 내 버짓이 되는 이상 빨리빨리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핀업하고 싶으면 다운 파트너들한테 매달리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누굴 이용해야 되냐면 우리 업라인을 이용해야 돼요. 업라인을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업라인한테 내가 짠 모든 플랜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의 분위기가 배째 이러면 안 돼. 보통 상담을 하면 배째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오지 않고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어요. 이게 무슨 상담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 목표는 몇 프로인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쿡을 이렇게 하려니 이런 게 약하고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야지. 짧죠. 상담이 30분 내로 끝나요. 그렇게 해갖고 오면. 근데 어떻게 하면 18% 돼요? 딱 이렇게 나오면 18%가 되기 위한 자세부터 방법부터 다 하려니까 상담이 2-3시간이야. 다음 파트너하고 상담 2-3시간씩 하는 거는요. 진짜 문제예요.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끝내셔야죠. 그래서 업라인을 이용해서 픽업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절대 하지 말기. 그렇죠? 마이웨이는 정말 무서워요. 그건 절대 카피도 안 되고요.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약해져요. 나는 내 생각은 비록 이럴지라도 우리 업라인이 해보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에 맞추어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정말 많지만 오늘은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LOS를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시는 거예요. LOS 있죠. LOS 라인을 프린트 하셔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다음 파트너를 내가 컨택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이메일로 전화로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했는데 내가 B를 잘 몰라. 그럼 그냥 내두면 안 되잖아요. 내 LOS에 들어왔는데. 그럼 B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LOS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로 만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뎁스를 끝없이 챙기셔야 돼요. 내가 PT면 PT가 3개에서 한 5개 나올 때까지 뎁스를 터치하셔야 되고요. 내가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가 3, 4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뎁스의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이 무슨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PB 띄우는 건 너무 쉬워요. 사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12% 가라고 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제일 잘하고 있는지, 뭘 제일 많이 유통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내시면 그분의 목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LOS 맵을 보고 그분이 뭘 쇼핑했는지도 보고 다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충실한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다 적어가면서 하시면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막 뛸 때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항상 업라인들을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나 혼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저녁 늦게 지하철을 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롭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미국에서 되게 외롭게 사업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 너무 짧다는 얘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언니가 38에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8살 차이 나는데 38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제 근데 제 나이가 그게 만으로 38, 이제 제 나이가 38이에요. 만으로. 참 제가 그 인생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대학 보낼 생각하니까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7년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내 이제 둥지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귀한지 전 그 시간 가는 게 진짜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써봐야지 사업한다. 그럼 너무 답답해요. 뭐 다 써봐야 돼요. 50년 동안 나온 건데. 아메이는 제품이 좋아요. 근데 자기가 다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써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는 애용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품이 나쁘면 그대로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로서 2년 이상 유통된 제품들은 진짜 다 증명이 된 제품들이에요. 신상품들이야 써봐야 되겠지만 이미 내가 써보지 않아도 아메이 유통을 통해서 2년 이상 그 제품이 유지가 됐다면 그건 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애용자들이. 근데 사업자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는 얘기를 듣는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나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래서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써보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렸지만 다 알아보고 할 시간도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시행착오 하면서 다 배우는 거 그거 좀 바보 같아요. 왜 시행착오를 해요? 간접 경험이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적 경험으로도 배우지만 간접 경험으로도 배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대통 안 당하도 대통 당한 사람이 극복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경험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시행착오 다 해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시간,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서두르셔야 돼요. 저희도 되게 서둘러서 진짜 이 시간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거든요. 외롭지 않게 열심히 뛰시고 저희가 또 내년에 진짜 신나는 모습으로 리더님 저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리더님 그때 써주셨네 그 에메랄드 그 루비 때문에 저 진짜 핀 잃었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내년에 진짜 우리가 그렇게 FED 무대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꼭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아이들과 또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큰 본이 되시